안녕하세요. 이너모션의 김기봉입니다. 질문을 메일로 보내주신 게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르는 메타볼 예제 수업 중에 이제 메타볼로 만드는 파티클 한번 열어볼게요. 자, 먼저 확인해 보면은 지금 자 NB 눌러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라비티에 지금 효과가 들어가 있는데, 그라비티는 이제 그 시뮬레이트에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중력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자 중력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요. 덩어리도 져 있는데요. 먼저 중력부터 볼게요. 자, 중력을 보면 자 다른 문제는 없어요. 다른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제 그 여기에서 보시면 2m에서 여기에 인크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인크루드. 자, 인크루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포함시키다 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물리적인 엔진들을 가지고 포함시키거나 빼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2m는 중력을 받지만 다른 2m는 중력을 받지 않을 때 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익스크루드가 기본 값이에요. 그러니까 인크루드 하면 어떤 걸 포함시킬래라고 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이제 중력 영향을 받습니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자, 근데 포함을 시킨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없죠, 안에. 그래서 지금은 중력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을 익스크루드를 이용해서 중력 영향을 무조건 다 받게. 자, 이렇게 익스크루드 제외시키다거든요. 제외시킬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그래비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았었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 자, 이게 좀 덩어리져 가지고 나오는 부분은 물처럼 안 나오고 덩어리져서 나오는 부분들은요. 여기에 그 훌 밸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높여줘야 되는데 상당히 좀 많이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높이고, 자, 또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입자가 점점, 이런 식으로, 자, 덩어리진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이게 올라갈수록 슈울 밸류가 세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는 거고요. 가면서 이제 사라지게 하는 부분들도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가면서 사라지게 하는 부분은, 자, 2m에 보면, 파티클에, 여기 엔드 스케일이라고 있죠. 요거를 이제 0으로 해주시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자, 언제 사라지냐 이거죠. 자, 이게 언제 사라지냐면, 요 라이프라고 하는 부분, 라이프 타임, 파티클의 수명입니다. 파티클이 489프레임이 되면 그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줄여주세요. 50프레임 정도 줄여주면, 여기 지금 보시면 90프레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400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를 늘려서 여기다가 뭐 500 입력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 본다면 보이겠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한 처음부터 한 100프레임 정도만 보이게 하고 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라이프 값이 이제 50프레임이 되면 50프레임이 되는, 이게 파티클 하나가 50프레임이 되는 순간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수명하고 같이 맞춰서 엔드 스케일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엔드 스케일에 베리에이션을 올려주면 또 사이즈가 좀 다양해져요. 사이즈가 다양해지고요. 자, 조금 짧은 듯 하니까 라이프는 한 80 정도, 70 정도 올려서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물 흐르는 예제 이 부분 답변이었고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쉬 예제에서 열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플레이 해보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자, 먼저 이제 그 잘못된 부분들은 요 큐브가 자, 원래 이렇게 NB 눌러서요. 이렇게 많은 면의 수를 소프트바디로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거의 작동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해서
면의 수가 좀 얘보다는 좀 적은 편인 소프트 바디를 만들어서 걔를 CPU가 왜곡되도록 메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혀 면이 안 나눠져 있으면 소프트 바디를 볼 수가 없죠. 부드럽게 되게끔 계산해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인트나 엣지들이. 그래서 여기에 세그먼트를 좀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것도 뭐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고요. 적당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자, 재생해보면, 자, 안 되죠. 이 밑에가 좀 이상해. 퍼지고 늘어나고 오류가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컬리전을 쓰셔서 그렇고요. 자, 컬리전은, 자, 같이 쓰기 어렵고요. 이거 지우고, 여기에서 플레이 했을 때, 자, 요 정도. 자, 그리고 그, 이니티얼라이즈를 한번 하셨을 텐데, 이거를 변경이 되면, 여기서 다시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니티얼라이즈. 플레이 해보면은, 자, 이제, 출렁거림이,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차면서 여기 탁, 이렇게 좀, 일자로 좀 없어지고 있죠? 그거는 또 여기 안에, 지금 CPU를 그때 안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안에 또 면이, 또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면이 또 안 나눠져 있어서, 출렁거리 할 때, 그 부분을 또 이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밑에 면이 있어서 지금, 그 면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포트 바디를 해줄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요 안에 부분에도, 여기 지금 안에 보시면, CPU 밑에 요 박스 부분에도 세그먼트가 나눠져 있어야 돼요. 면이, 엣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그 출렁일 수 있는 움직임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다 합쳐놨기 때문에, 다시 해주셔야 되고, 아직 메쉬를, 엣지를 추가하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CPU 설명이죠. CPU에 대한 건데, 자, CPU를 만든 거에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글씨를 새긴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 글씨를 새기는 거는, 자, 그 전에 불 자체를, 주술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사용하면 거의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불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모델링은,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메쉬 모델링을 할 때는 최대한, 사각형 위주로, 모델링을 가장 이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에 대해 그 모델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들이 있어줘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거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이제 재질을 입혀서, 재질로 이제 요만큼을 약간 집어넣게 약간 보이게 해주는 그런 범프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 재질에서 좀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만약에 모델링에서 할 수 어렵다면, 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게 지금 최선이라고 봐야 돼요. 요게 지금, 요 상태가. 재질로 주거나, 아니면은, 얘 자체가 원래, 새겨져 있는, 자, 새겨져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사각형을 만들고, 이 사각형에, 사각형, 렉탱글이죠? 렉탱글을 만들고, 여기 텍스트를 만약에, 만들었다면은, 자, 텍스트를 만들었다면은, 텍스트도 이렇게 해주고, 자, 요렇게 파여있는 부분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 둘을 합치고,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합치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은, 자, 이쪽 방향이 아니죠. Z축이 아니죠. Z축이 아니라 Y축.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얘가 좀 엣지들이 깔끔하게는 처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하고 한 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똑같은 렉탱글 하나 있는 걸 가지고선 요거는 이제 익스트루드가 적용이 되고, 자, 뭐 Y축은 뭐 1만 줘서 이렇게 하면은 뒤가 막혀져 있겠죠. 만약에 불을 주고 싶지 않다면 뭐 이런 방식으로는 활용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집어넣게끔 보이게 해주는 거는 재질로도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재질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재질을 공부하고 나서 할 때 그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CPU에 관련된 답변입니다. CPU에 관련된 답변이고, 보시면은 이제 트리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이것도 불을 사용하는 거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불 자체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엣지가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보여도 렌더링 걸었을 때 여기 안에가 아주 문제는 없죠. 이 안에가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결과물로서 렌더링 걸었을 때 이 이미지가 제대로 나온다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 자체는 원래 이게 모델링에서 좋은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고 모델링을 직접 이 면을 뭐 나누고 쪼개서 하는 방법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다루기도 쉽고 수정하기도 쉽고요. 근데 불이 또 편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모델링 메쉬라고 하는 기능들을 자세하게 배운 후에 그때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자,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